네, 매주 금요일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코너입니다. 배종찬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배 소장님이에요. 왜냐하면 최고죠. 이분은 내가 놀려도 신경 안 쓰고 그럼요. 뭐라 해도 괜찮고 그쵸? 네, 뭐든 저는 에너지가 뭐든 됩니다. 다 오케이. 네, 잘 조용히 받아들이는. 진행자가 하는 무슨 이야기든지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비판은 비판대로 모두 에너지입니다. 네. 내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기분 안 나빠요? 그럼요. 요즘 막 유가가 올라가니까 기름값 올라갔잖아요. 네. 뭐든 에너지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연비가 좋아져요. 이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기름값 올라가는 게 좀 다 기분 나빠하는 주제인데 왜 그렇게 또 연결을 시킵니까? 하여튼 뭐 기분 좋아져야죠. 뭐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든 그냥 기분 좋게. 네. 알았어요. 자, 이렇게 안 좋은 소식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자, 우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니까 이거 빨리 여쭤볼게요. 대선 후보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면서 현재 흐름을 한번 알아볼게요. 예. 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입니다. MBS 여론조사, K-스테이트 네.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네. 실시한 조사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보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 35%, 이재명 후보 32%, 네. 3%포인트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오차 범위 내니까 깻잎 한 장 차이. 깻잎 한 장. 그렇죠. 예, 지난번에 1%포인트 차이였거든요. MBS 같은 조사기관, 4개 여론조사기관의 지난주 조사에서 1%포인트 차이라서 이게 뭐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지난주 초에 이번 주 초에 발표된 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올라갔고 윤석열 후보 격차가 좁혀졌다. 그래서 이건 무슨 믿을 수 있는 조사야? 아이 스카이 콩콩 같은 조사야. 혹세무민하는 조사 그만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론조사는 추세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론조사가 완벽하다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고해서 네. 추세를 보시면서 이 조사에서 우리가 뭘 뽑아내야 될까, 뭘 찾아내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추세로 보면은 11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얻는 윤벤션 효과가 있었는데 네. 지금 시점에 보면 격차가 좁혀지는 이 현상,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개, 한 10개 정도 기관이 보통 이제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는데 그렇죠. 그중에 뭐 상당 부분 뭐 8개 이상 이런 쪽에서 나온 결과가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처럼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우리가 본 이 엠브레인 퍼블릭 뭐 등등의 이 회사가 이제 한꺼번에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에서 윤 후보하고 이 후보의 차이가 1%로 나버리니까 지난주에, 네. 이거 못 믿겠다. 갑자기 왜 이런 게 그렇죠. 나오냐. 막 네. 10% 넘게 차이 나는 것이 뭐야? 보도되더니. 그렇죠. 먹미.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네. 오늘 우리가 또 조사한 거에 의하면 어쨌든 오차 범위 내에서 2, 3%밖에 그렇죠. 차이 안 나는 걸 나오니까. 한국 갤럽과 머니투데이 조사도 많이 좁혀졌잖아요. 네네, 맞아요. 많이 좁혀졌어요. 네. 네. 그리고 뭐 다른 조사를 보더라도 추세적으로 같은 조사 기간의 지난주와 지지난주와 이번 주 조사를 보면 추세적으로 좁혀졌어요. 근데 이게 네. 궁금해요.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거 궁금해요. 자, 왜 이게 좁혀졌느냐? 구도에서 후보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는 네. 정권 교체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네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의 구도라고 그랬습니다. 네.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네. 근데 정권 교체 여론은 여전히 높은데 네. 이재명 후보가 이 선거 판세를 네. 후보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구도에 아직 머물러 있는 윤석열 후보와 네. 후보 쪽으로 판을 다시 전환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사이에 네. 지지율이 이제 좁혀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만 생각하면 윤석열 후보가 높아요. 그런데 선거는 구도가 있고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네. 또 이슈가 있어요. 대장동 개발 의혹.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그랬잖아요. 특검하자. 다 받아들이겠다. 네. 그러면 이제는 구도가 아니고 이슈도 아니고 아직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네. 후보 쪽으로 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이제 후보 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후보 대 후보 대결 되면 이건 어떻게 된다? 프레임 전쟁, 박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깻잎 한 장 차이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재명이 더 올라갔다가 그 다음 주에는 윤석열이 올라갔다가 이런 현상이 끊임없이 선거 막판까지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87년도 이후에
직선제 개헌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 와 민주화를 달라 이러면서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체육관에서 전두환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직접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네. 그 직선제 개헌 이후 7명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거들을 쭉 보면 선거일을 남겨두고 100일, 다음 주 월요일 우리 뉴스 인사이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선거 100일 남았어요. 네. 제가 특별 출연할까요? 좋죠, 월요일날? 당연히. 네. 예, 근데 장담 못합니다. 저희 별로 힘이 없어가지고. 아니 결정을 하면 되죠. 그 빨리 네, 하여튼간에 예. 29일이면 다음 주 29일이면 이제 선거 100일인데 100일 선거일로부터 100일 남은 시점에 이기던 후보가 네. 끝까지 이기는 경우가 예. 7번의 대선 중에서 6번이나 됐어요. 그래요? 그럼 단 100일 한 번. 여론조사가 제일 중요하네. 단 한 번, 예. 단 한 번이 아니었던 적이 언제냐? 예.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어. 2002년도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는 예. 노무현 후보가 100일째 지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선거일을 약 30일도 남겨두고 있지 않은 시점 언제입니까? 11월 24일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네. 거기서 단 한 곳의 여론조사 리서치 이 조사를 통해서 11월 24일 자정에 대통령 단일 후보는 노무현입니다. 발표가 됩니다. 11월 24일 자정에. 그렇죠. 그러면서 12월 19일 대선 때 바로 이 노무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죠. 네. 그러면서 선거일을 3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대역전을 합니다. 단일화 이후에 시작되는 26일 조사, 28일 조사, 12월 1일 조사에서 이해창 후보를 앞서게 되죠.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기는데 네네. 그건 뭐냐? 2002년도 월드컵 축구 바람을 몰고 온 정몽준 후보가 중도층을 가져갔거든요. 네. 중도층을 가져가면서 중도와 진보를 각각 가져간 노무현과 정몽준, 보수와 보수 중보까지 가져간 이해창. 이해창이 이기고 있었던 선거를 뒤집었던 거죠. 근데 이번 선거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선거가 네. 선거일로부터 100일 때 결과가 끝까지 유지되는 6번과 비슷하냐? 네. 아니면 바뀌는 한 번과 비슷하냐? 역대 어떤 선거와도 닮지 않은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알겠습니다. 안 닮았다. 지금 그래서 네. 끝까지 변동이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선거일 10일 전까지도 알 수가 네, 없어요. 네. 이번 선거는. 자, 지금 남성 산다는 건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해창 이겼던 바로 그 순간 너무 짜릿했고 그 그렇죠. 순간이 바로 투표로 이어질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시네요. 너무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하잖아요.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칭찬도 좀 해주고 그래요. 누구를요? 잘했다고. 누구를요? 성대모사 잘하잖아요. 아, 본인을요? 네. 아, 성대모사 한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죄송해요. 여기까지 하는데, 요거 하나 지금 그냥 네. 짧게 뭐 요거 되게 특이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시아 경제에서 이게 보도 나온 건데, 아시아 리서치 앤 컨설팅이라는 곳에서 지금 좀 전에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 소개해준 그 여론조사 말고요. 네. 정례 여론조사에 따라서 나온 결과인데 윤 후보는 45.5%, 그다음에 이 후보는 37.2%를 기록했는데 화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저 1, 2가 아니에요. 3등이에요. 3등. 4.7% 포인트를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누구죠? 허경영이네요. 허경영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랐죠. 지금 네. 보면은 허경영 후보가 4.7%, 이게 본선 가상 대결입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이 3.5%의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2.3% 나왔거든요. 이게 이거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거는 다른 데서 한 5% 정도 나왔었는데 이게 허경영 쪽으로 많이 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고 이제 지금 실시되는 조사에 보면은 네네. 허경영을 포함하지 않는 조사도 많아요. 네, 많이 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말했듯이. 허경영을 포함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달라지네 그만큼 진짜. 대선 후보는요 인지도가 높은 것이 중요하다. 그만큼 허경영의 인지도가 높고 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허경영의 공약들이 대체로 다 지금 먹히고 있다. 먹히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요, 24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한 ALS 조사입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구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가 응답률은 5.2%보다 5.2%포인트입니다. 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오상호 의원하고 전환기 좀 늦게 네. 시작해서 길게 다가가지고 딴 얘기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최종 후보 확정된 지 3주 지났는데 네. 컨벤션 효과가 좀 빠지고 있고 선대위 구성이 조금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이 조금
열이 식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탄 어부바 지지율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결국 확장성이거든요.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MZ 세대, 네. 여성 중도층 여기가 중요한데 결국 선대위가 잘 구성이 되는 게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아이 선대위가 뭐 그렇게 중요해? 물론 선거는 후보가 제일 중요해요. 네. 후보가 중심이지만 네. 선대위가 잘 구성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선거를 잘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선대위가 잘 구성이 되고 이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중도층도 견인을 해야 되고 이번 선거는 프레임 전쟁이기 때문에 그만큼 진영을 제외한 그 중간에 서 있는 중도층이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100일 정도 남아있으면 온갖 리스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배우자 리스크도 있죠. 후보자 개인에 대한 리스크도 있죠. 또 후보자 주변에 정당에 대한 리스크도 있죠. 이런 거를 견인을 해주고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최근 지지율이 좀 정체되어 있는 것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좀 매끄럽지 않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좌충우돌 또 우왕좌왕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면 돼요. 어떤 식으로 선대위를 끌고 가겠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선대위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도저히 우리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못 가겠다. 그러면 네. 윤석열 후보가 판단하는 기준에 맞는 선대위를 꾸리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지금 애매모호하게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뭐냐? 분명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건 원톱, 전권, 교통정리. 그러니까 원톱, 정권, 국민의힘 대선에 교통정리. 네. 내가 손흥민이 되겠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되겠다. 나에게 정권을 달라. 네. 골을 넣어주겠다.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걸 뭐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다른 구성을 통해서 선대위를 꾸려야 되는 거죠. 그 결단을 내리면 돼요. 윤석열 그러면은 후보. 자 결단 내리는데 아까 제가 우상 의원하고 인터뷰에서 물어보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 안 가는 쪽으로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니다. 가요? 갑니다. 아 가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까지 이 배추도사 배 소장의 예측이 다 맞았잖아요. 그건 아니죠. 많이 좀 틀렸잖아요. 언제 틀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래요. 어떨 때는 네, 다 이게 맞았다고요? 맞았어. 내가 예언한 게 맞아. 깜짝 제 스스로 까물쳐요. 그래요? 그러는데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까물쳐가 뭐예요?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런 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왜 방해를 해요 자꾸. 근데 왜 그러냐? 네.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필요한 이유는 윤석열 후보는 이기기 위해서 이 선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추세대로 점점점 비슷해질 것이다. 프레임 전쟁이다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면 누군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1번 김종인, 2번 김병준, 3번 김한길, 4번 권성동. 누가 제일 표에 도움이 돼요? 김종인이죠. 결국 윤석열 후보는 4명의 남자 중에서 몇 명이라도 더 잡는 게 본인의 선거 당선에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1번 김종인, 2번 이준석. 지금 이준석 대표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데 네. 뭐 정 안 되면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뭐 총괄을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준석 다음에 또 잡아야 될 사람이 홍준표, 안철수거든요. 네. 아까 그 농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상정 후보 제 분석으로는 완주합니다. 네. 아니, 누구라도 그렇게 분석해요. 안철수 후보 모르겠어요. 그건. 완주합니다. 완주 이번에 완주합니다. 꼭? 예. 오늘 아주 그냥 만약에 안철수 후보 완주 안 하면 네. 제가 우리 뉴스토마토 스태프분들 네. 제가 쏩니다. 스태프분한테 쓸 필요는 없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써야지. 왜 스태프? 너무 많잖아요. 지금, 너무 지금 많아. 100만 명인데 어떻게 제가 다 쏩니까? 그건 아니, 어쨌든, 왜냐하면 예. 여러분들이 이 선거를 보실 때 단일화나 연대나 협력이나 합당은 왜 하냐?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야 돼요. 그다음에 후보자 간의 케미가 맞아야 돼. 네. 그다음에 이 지지층들의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예언 2개 나왔어요. 우리 푸른나무님이 배추도사님 작두를 타세요 이랬는데 네. 배추머리님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지금 김정인 위원장 합류한다 선대위에 국민의힘.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완주한다. 네. 이 2개예요. 심상정 후보 완주는 우리도 맞추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이 그렇게 썩 잘 맞춘다고 저는 생각 안 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아니 해봐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네. 너무 잘 맞추니까. 제가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된다 그러죠. 갑자기 또 신뢰성이 팍 떨어지네. 아,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네. 네. 아줌마도 말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저보고 좀 그러는 건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 어쨌든 알았어요. 자,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두 가지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네. 자, 열린민주당하고 민주당이 지금 합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지지율 결집 되겠습니까? 중도층 오겠습니까? 민주당 어떻게 됩니까? 진보층은 결집돼요. 근데 중도층은 안 옵니다. 그래서 안 와? 예. 그러면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 네. 아, 그럼 합당해야 돼요, 말을 해야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이번 선거는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 전쟁이에요. 프레임 전쟁은 진영은 끌어모을 대로 다 끌어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은 사람대로 정치 세력은 정치 세력대로 필요한 거죠. 자, 중도 확장이 안 되는데 열린민주당 왜 와?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열린민주당으로 와야 돼요. 프레임은 결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대신에 한 가지는 할 수 없는 건 뭐냐? 네. 열린민주당이 온더라도 조국 수호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이재명 후보가 최강욱 대표가 됐든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됐든 네. 그건 꼭 당부를 할 겁니다. 조국 수호는 안 된다. 네. 대선까지는 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합당을 하되 진보층 결집에는 도움이 됩니다. 1, 2%라도 중요한 선거예요. 그런데 중도층 확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국 수호는 노노노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왜 그래요 오늘 아니야, 내가 너무 신기해서 오늘 그런 거고요. 아, 죄송해요. 너무 잘 맞아서.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네. 자, 그리고 소윤님께서 이러시네요. 배추도사님, 못 맞추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배추머리 자릅니까? 자릅니다. 아, 그래요? 이 자릅니다. 머리 스타일 바꿀 거예요, 네, 진짜로? 바꿉니다. 아, 진짜 좀 곤란하네. 이거 머리를 자르는 게 좋은 건지. 완전히 못 맞추면요 스포츠 머리, 스포츠 머리로 하고. 그럼 반만 맞추면? 네? 반만 맞추면? 그래도 스포츠 머리. 그래도 100% 스포츠 머리? 저는. 반만 네. 스포츠하고 반은 놔두시죠. 아, 왜 그래요 오늘? 아, 재밌죠? 고문을 내요. 네, 아, 오늘 말씀 너무 재밌어서 오늘 이렇게 배종찬 소장님이 이렇게까지 확고부동하게 이렇게 예언하시는 건 제가 처음 봤는데. 300만 가자. 우리 이제 구독자 300만 갑니다. 아, 네. 우리도 구독자 300만 갑자기. 300만 가면은 배소장 알겠어요. 댄스. 아가 안 보고 싶어요. 안 자, 해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오늘 쇼미더민심 다뤄봤는데요. 이 100% 믿지는 마시고 그래도 추이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 배 소장님의 말도 흐름을 좀 잘 행간에 읽는 그런 현명한 애청자, 시청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눌까요? 아, 뭐 더 할 말 이렇게 없으시죠? 끝나는 거예요? 네, 지금 시간이 35분 됐어요. 우리 네, 이렇게 오래 네. 했잖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아주 그냥 정말 정신없이 또 한 2, 30분이 지나갔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정조로 유명한 분입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출연할 거고요.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 이런 책도 출간하신 분이죠. 책 좀 가지고 나오시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좀 한번 이벤트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많이 찾아주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